1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 살펴보고요. 이어서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들 AS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방송 이전 이후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지난주보다 나았던 어제 시장, 그리고 어제장보다 조금 더 괜찮았던 오늘이었습니다. 여전히 시장을 억누르는 요인들은 많지만 간밤 뉴욕 증시 반도체 업종들에 힘입어 3대 지수 일제히 강보합으로 거래 끝이 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양대 지수 모두 턱걸이지만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강 후 약을 보여줬습니다. 미증시 훈풍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이런 중국 경기 회복 강도 약화 우려로 상승폭을 일부 줄여갔습니다. 지수 추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은 강했고 끝은 약했습니다. 2,494선으로 출발한 지수, 장중한 때 2,500선 바라보기도 했는데요. 상승폭 줄여나갔습니다. 장 후반 일부 올려 세우면서 어제 대비 0.04% 거의 보합권으로 2,480.24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유가증권 시장을 이끌었던 게 기관이었다면 오늘은 외국인이 주도를 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왔고요. 2,200억 원 담았고 업종으로 보시면 전기전자, 반도체 업종과 제조업종을 비중 크게 담아냈습니다. 기관은 하루 만에 매도세로 전환시켰고요. 오늘은 사모펀드, 투신 쪽에서 물량 가장 크게 출하했고 개인도 2거래일째 팔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오늘 7거래일 만에 강세 전환됐습니다. 코스닥도 출발이 가장 강했습니다. 1%대까지 상승세를 시현하기도 했는데요. 역시 오후 들면서 지지부진해졌습니다. 어제 대비 0.27% 오른 816.75포인트로 오랜만에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며 거래 끝이 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철저히 개인이 시장을 이끌어갔습니다. 나 홀로 1,300억 원, 1,400억 원가량 물량 담았고요. 3거래일째 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로 외국인 9거래일째 물량 출하하고 있고요. 어제 양시장 매수했던 기관이 코스닥까지 매도를 하면서 오늘은 양시장 팔자세로 전환시켰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지수는 그래도 소폭의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환율은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6거래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원화 상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어제 대비 1원 60전 상승한 1,338원 60전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골든마우스 전문가 그리고 공대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보합권이긴 하지만 시장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코너이죠. 먼저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앵커님 네. 사실
그 날씨도 엄청 더웠잖아요. 네, 여름인 이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30도까지 네, 올라간다라고 맞아요.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어제 미증시 자체가 조금 네. 좋은 흐름으로 끝나면서 네. 우리 시장도 오늘 좀 좋은 괜찮지 흐름을 않을까. 보여주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강 후약의 약간 좀 모습을 보여줬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저번 주만 하더라도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어제도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좀 5월 증시 자체가 네. 상당히 매우 힘들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오늘 같은 시장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호재 종목을 호재성 기사들이 나오면서 호재 그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조금 큰 손실을 또 볼 수 있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도 첫 번째 특징주로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SJM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자동차 부품 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항상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부품이랑 리오프닝은 제가 방송 출연을 하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섹터고 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쪽 그 자동차 부품 쪽은 특히나 현재 지금 반도체 부분을 제치고 나서 이 무역 섹터 쪽에서는 1위를 지금 달성한 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증시 자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 쪽으로 매수를 하셨던 투자자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좀 좋은 수익률을 내셨을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SJM도 특히나 지금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저번 주에 이제 또 상한가를 한번 터치를 해주고 나서 오늘도 상한가를 또 터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경기 침체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서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적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제가 좀 많이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 숫자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산업과 섹터는 자동차 쪽과 이제 리오프닝 쪽이라고 거듭 강조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JM뿐만 아니라 지금 네오오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또 제가 목요일 날 또 출연을 하면은 또 백승하 대표님이랑 같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백승하 대표님께서도 항상 말씀드렸던 이 자동차 부품 또 아진 산업 되게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근데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항상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종목이 지금 잘 가고 있고 어떤 섹터든 어떤 종목이든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해서 굳이 높은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섹터 안에서도 상승하지 않은 종목군들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지금같이 조금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자리를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부품주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동차 산업은 계속 지켜보시길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투자자분들께 다소 어려운 시장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실적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장 마감 후 호실적 발표한 SJM 자동차 부품주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존 섹터 내에서도 강세 종목보다는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을 지켜보자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말씀해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공대환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네. 미래생명자원 가져왔습니다. 네, 공물주 또 오랜만에 등장을 했네요. 네,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고 네. 부채 한도 때문에 지수가 지금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오후장에 좀 가장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흑해 공물이 18일이죠. 만기일이 18일인데 기간이 좀 다가오면서 그럼으로써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몰린 것 같고 다만 어제 실적 발표에서는 좀 부실한 실적을 좀 발표를 했어요. 영업이익이 보다 적자가 좀 늘어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한 흐름으로 좀 말아 올렸습니다. 네. 유엔이 지난 4일 이후로 곡물 수송을 좀 허가한 선박이 없다는 게 좀 알려지면서 그러면서 좀 강하게 수급이 좀 유입된 것 같습니다. 다만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좀 요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좀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은 5월 3일 날 고점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쭉 눌린 다음에 반등이 나왔지만은
과거에도 한 7,000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좀 과거에 눌림을 좀 받은 만큼 안전하게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18일이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좀 다가오는 만큼 좀 리스크를 좀 부채 한도가 나오고 협상이 좀 되기 전까지는 좀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 지난주 상승에 따른 조정 이후 오늘 다시 강하게 솟으며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18일 흑해곡물협정 종료 우려감과 유엔의 곡물 수송 허가 선박이 없다는 소식에 주가 상승에 더 기여를 했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공대원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전략,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역시나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이어서 들어볼게요. 최근에 네. 이제 제가 그 뭐 자동차랑 리오프닝 빼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이 짙은 관련주를 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엠폭스 관련주들을 제가 특징주로 좀 가지고 왔는데 요번 어떻게 보면은 요번 두 번째 특징주로 좀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구제역인가요? 그쵸. 역시 우리 앵커님은 정말 시사에 참 능하시다. 네, 이렇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구제역 관련주로 좀 두 번째 특징주로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종목은 이제 중앙백신이라는 종목인데 이제 구제역이 이제 4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또 터지면서 구제역 관련주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구제역 관련주들의 지금 상승 흐름들을 보면서 최근에 이제 엠폭스 관련주들의 흐름도 좀 강하게 나와줬었는데 그거랑 상당히 저는 좀 비슷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구제역 관련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히나 구제역 관련주라고 하지만 또 대지열병 관련주들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인데 현재 오늘 중앙백신 같은 경우에 또 상한가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시면은 진맥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엠폭스 관련주 환자들은 조금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모양새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사들은 나오고 있지만 크게 부각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제역 관련주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엠폭스 관련주랑 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선상에 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구제역 관련주들 보시더라도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이제 휘둘러야 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대성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관련 기사들이 나오면서 가장 먼저 대장주로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현재는 지금 경고가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대성미생물 구제역 관련주 기사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해서 야 대성미생물이 대장주였으니까 대성미생물을 좀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기보다도 굳이 하이리스크를 짊어지고 투자를 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직 그러니까 중앙백신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면 오늘 상한가를 가기 전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의 상승 흐름이 나오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오늘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닥에 있는 그 다른 관련주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굳이 높은 리스크를 짊어지고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군들 위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 백신이었습니다. 4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 관련 종목들도 지난주부터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정부의 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에 중앙 백신도 오늘 상한가로 장대 양봉을 뿜어냈습니다. 구제역 엠포스 등 테마주 모두 다 짧은 대응 전략에 유효하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공대원 대표님의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음 종목으로는 네. JYP 엔터를 네. 들고 왔습니다. 네. 네, 지속적으로 오늘 오전부터 지속적으로 좀 오름세를 좀 맞아요. 보이더라고요. 어제는 더 약세였는데 오늘 엔터주 거의 다 빨간불 켰더라고요. 네, 맞아요. 리포트도 좀 가이던스를 좀 상향 조정을 하긴 했는데 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이 매출이 지금 1,200억 정도 달성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74% 정도 급등세를 좀 보였었고 영업이익 역시 420억 정도 달성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120% 정도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보다 상회하면서 급등세를 좀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와이스 영향이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앨범도 한 180만 장이 좀 팔렸다고 하고 그리고 콘서트 매출도 지금 한 67억 정도 기록했다고 해서 더 추가적으로 수급이 유입된 것 같고 지금 차트를 보면은 뭐 1월 달부터 3만 7천 원 찍다가 지속적으로 5월 달까지 10만 원 이상 돌파를 했죠. 일단 목표가가 증권사 리포트에 의하면은 12만 원대까지는 바라보고 있다라고 전망이 내비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래량이 좀 터진 만큼 좀 안전하게 좀 수익을 좀 챙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살 거면은 좀 빠질 때 타점을 잡고 좀 매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주봉인데 눌림 줬을 때 이 부분에서 지금 반등이 계속 나오죠. 60 주봉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오니까 터질 때 높을 때 사지 말고 좀 조정 줄 때 하단까지 좀 내려왔을 때 이럴 때 좀 공략을 해보는 전략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JYP 엔터였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1분기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간을 상한가 후에 오늘도 갭상승 출발 후에 20% 넘게 오르며 거래 끝이 냈는데요. 증권사 리포트가 목표가 12만 원 선이 나왔지만 많이 오른 만큼 거래량 나온 만큼 수익 실현 쪽으로 이야기 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공대원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8시부터 공대원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금요일 날 G7이 네. 이제 코앞이죠. 네. 네, 일본에서 열리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수혜주를 좀 들고 왔습니다. 네. 많이 참여하셔서 수혜주를 좀 얻어보셔서 수익으로 좀 극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수혜주 관련돼서 이야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공대원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추천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목 엮어서 해보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매수했던 위니아 에이드와 시젠인데요. 두 종목 모두 다 좀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 주실까요?
저는 사실 오늘 좀 AS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네. 드릴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좀 천천히 이제 네. 사실 위니아이드랑 이제 시즌을 좀 같이 엮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종목을 먼저 AS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이제 주식에 감정을 넣으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매를 하는 방법 자체가 사실 제가 방송 출연을 하면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 골든마우스는 사실 이제 차트를 그렇게 그닥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사실 저는 삼박자 매매거든요. 네. 앞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이제 또 저가 매수의 뭐 그쵸. 1인자라고 네, 제가 안정적인 좀 자리를 뭐 어떻게 아주. 보면 과분하게 뭐 1인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네.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딱 세 가지예요. 실적이랑 재료랑 바닥을 봅니다. 요 세 가지를 보고 이제 매매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것은 작년과 재작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기사를 보고 뉴스를 통해서 다른 이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보다 좀 더 빠르게 소식들을 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더욱더 경기와 경제에 민감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은 올해 2023년에, 그러니까 작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했던 해였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인데 이런 수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10개월, 뭐 18개월째 계속 무역 수지 적자가 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들은 쪼그라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포인트에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지금 위니아이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결국에 안전마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위니아이드 같은 경우에 사실 한번 네. 영업이익 측면을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아이고 근데 골든마우스야. 그래 영업이익 나도 많이 봤어. 지금 너가 이렇게 추천을 해줘가지고 나도 많이 봤는데 영업이익 측면은 좋아. 왜냐면은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 친구가 1,000억도 되지 않는 상당히 소형주인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소형주인 친구인데도 영업 측면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19년도부터 해서 세 자릿수 이 수백억대의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던 종목이에요. 근데 요번에 위니아이드가 요번에 그 영업이익이 감소가 되면서 감소가 되면서 이 친구 주가도 조정을 받나라고 하는데 사실 이미 그 전부터 벌어놓은 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은 커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는 2차 매수까지도 어떻게 보면 노란톡방에서 진행을 했었고 2차 매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지금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 평단가 자체가 한 6,480원대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근이고 지금 제가 오늘은 또 어떻게 보면 목표가도 조금 하향을 했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상당히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목표가를 유지하기보다는 2차 매수를 했고 평단가를 낮춰놨기 때문에 목표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6,700원으로 좀 다시 목표가 하향을 하면서 잡아드렸거든요. 네. 근데 위니아이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황사, 이제 중국에서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중국의 미세먼지나 황사들이 몰려올 것이다. 근데 사실 그러한 수혜들은 받지를 못했어요.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못 받았고, 근데 위니아이드만 못 받았냐? 그 미세먼지나 황사 관련주 친구들이 올해 한 번도 지금 수혜를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오히려 저는 더욱더 뭔가 저가 매수의 찬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저가 매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친구들이 영업이익 측면이나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친구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 GSA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GSA 제가 AS 드리면서 어떠한 말씀을 드렸냐. 주식에서 가장 좋은 거는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GSE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이랑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을 그냥 정말 이 실시간으로 좀 보여드리면 노란톡방에서 제가 같이 매매를 했던 종목이 삼성중공업입니다. 근데 매수가 자체가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디였냐면은 이 5,140원대 부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이 차트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남들이 다 도망갈 때요. 다 도망가. 무섭다. 남들이 이 삼성중공업을 던지고 매물들 그 투매가 나올 시점에서는 그때 제가 들어갔습니다. 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차트를 넓게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봤을 때 이 5,140원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부근 자리는 이 삼성중공업 자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잘 주지 않는 구간들이요. 지금 이 지지선을 부딪히면은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밀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더 무서워하셨죠. 근데 오히려 더 밀렸을 때가 2차 매수의 기회였어요. 애초에 잘 주지 않는 구간들. 근데 이런 구간들은 영원히 지속되냐?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골든마우스님 이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땅굴이 있잖아요. 그거를 커버하는 것이 실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적적인 부분 측면에서 안 좋은 친구들을 항상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를 않았어요. 절대로. 이 실적 부분이 받쳐주는 친구들을 제가 방송에서 항상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위니아헤드 같은 경우에 제가 꾸준히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서도 또 질문을 해주시면은 네. 항상 답변을 해드리고 또 대응 전략이나 가이드라인도 드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처럼 목표가는 이제 6,700원으로 잡아주시고요. 네. 저희 평단가는 이제 6,480원 정도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사나 미세먼지보다는 폭염 쪽 그리고 좀 더 폭염 쪽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니아에이드 소형주임에도 영업이익 측면 최근 세 자릿수 기록했던 종목이었습니다. 다만 어제 실적 발표에서 1분기 실적은 아쉽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실적으로 안전마진 확보돼 있는 점 짚어주셨고요. 손절가 하향 조정과 저가 매수의 기회로 2차 신규 매수 채팅방에서 전략 드렸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12일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물류 관련주 동방인데요. 주가는 돌아왔지만 실적은 증가하고 있는 종목으로 추천 주셨고 오늘 2% 강세 마감됐습니다. 동방은 어떤 AS 주실까요? 근데 일단 동방을 하기 전에 시젠을 네. 좀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서 시젠하고 네. 동방까지 같이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차트도 한번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위니아이드도 그렇고 뭐 사실 다른 제가 지금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저번 시즌과는 다르게 정말 제가 매매하는 그대로의 종목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드리는 것 같은데 또 한 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CGN도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어요. 근데 진단키트 관련주 친구들은 영업이익이 감소된다라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 수혜가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었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진단키트를 팔고 있는 친구들도 영업이익 측면이나 매출면 측은 감소가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6만 원 하던 친구들이 22,800원까지 내려왔어요. 상당히 낙폭과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한 회사의 CEO고 대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 회사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망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 친구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그만큼 매출적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그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현금 자체를 많이금 주머니에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대표고 CEO면 이거는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매출도 감소를 할 텐데 다른 분야와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결국에 제가 삼성중공업도 보여드렸지만 노란톡방에서 또 수젠텍이라는 종목도 한번 수익 실현을 했었거든요. 수젠텍도 시젠과 마찬가지로 진단키트 관련주예요. 그때도 진단키트 다 안 좋다는 소리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에 주식은 고점을 찍고 나면요. 바닥을 찍어주면 주가가 바닥을 찍어주면 새로운 기대감으로
새로운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거든요. 시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그 목표 최고 수익률이 11% 정도 찍히고 나서 다시금 밀렸어요. 밀렸는데 굳이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할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닥을 잡고 나서 얘가 바닥을 잡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제가 노란톡방에 2차 매수 그 가격대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로 넘어가서 동방을 말씀드리면 사실 동방은 오늘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았는데 오늘 2% 정도의 그냥 좀 상승 흐름들이 나와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시간이 2거래일 정도 지났는데 와 이게 이렇게 싸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싼 가격에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방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상당히 그 낙폭과대를 주거든요. 이 친구도 쿠팡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2,000원대를 유지하던 주가가 13,000원대까지 쭉 치고 올라와줬다가 다시금 지금 주가가 회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하기 전으로 주가가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2023년 1분기에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매출의 영업이익, 순이익 측면이 모두 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아직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아직 매수의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경기 침체 속 그리고 실적들이 쪼그라드는 상황 속에서도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은 미리미리 선침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젠과 동방 들어봤습니다. 먼저 시젠은 과거 코로나 특수 효과 끝난 시점에서 실적 악화는 예상된 부분이었다 말해주셨고요. 새로운 실적 상승 위해서 기존 사업에서 탈피해서 파이프라인 강구할 것으로 보유로 바닥 다지면서 지켜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또 전문가님이 채팅방에서 실시간 대응 전략 드린다고 하니까요. 들어와서 도움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박도 역시나 실적 호조 종목들로 선침의 관점, 보유 사인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10일에 매수했던 테림 포장, 재지 펄프 관련 종목입니다. 지난 1년간의 펄프 가격 볼 때 앞으로의 전망 긍정적으로 주셨거든요. 테림 포장도 어떤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바로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가 지금 밀고 있는 게 있어요. 올해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 친구들이 상승 흐름이 저는 사실 네. 뭐 제 소신대로 말씀드리면 끝났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욕은 달게 받을게요. 왜 그러냐면은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에코프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그냥 사실 뭐 안티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올라도 너무 올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가 자체가 이미 11만 원대에서 82만 원대까지 올랐으면 여러분들 1,500%에서 2,000%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에코프로를 30만 원대에서부터 조심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지금 근데 2차 전지 친구들이 하락 조정을 받고 있어요. 제가 뭐 위니아이드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결국 주식 시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더 이상 이렇게 나빠질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식 시장에서 나쁜 거는 더 이상 이렇게 좋아질 게 없다.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라는 소식들은 주식 시장에서 저는 가장 안 좋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친구들이 리오프닝 친구들 그리고 물류 쪽 그리고 재직까지 한번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재직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5월부터 해서 펄프 가격을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은 작년 5월부터 해서 현재 1년간 추세를 봤을 때 계속 그 우상향을 지속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재직 관련주인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2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펄프 가격이 계속 고점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재지 관련주 친구들 자체에서도 이 영업이익 측면은 굉장히 호조세를 이어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테림 포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저는 상당히 아직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테림 포장에 또 하나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을 놓고 보자라고 하면은 네. 네옴시티 수혜주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애초에 추천을 드렸을 때 네옴시티 관련 수혜주로도 엮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친구의 이제 그 테림 포장이 이제
테린 포장이 새우 글로벌의 계열사로 있는 게 테린 포장인데 이제 인디에프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그 네옴시티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고 현재 지금 네옴시티에 정말 실질적으로 계약을 떠날 수 있는 게 올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계약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테린 포장은 재지 쪽으로 바라보더라도 상당히 좋고 네옴시티 쪽으로 바라보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린 포장 현재도 매수 유효하고요. 재집뿐 아니라 앞으로의 상승 요인으로 네옴시티 재료까지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대원 대표님의 전략주요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3월 말에 매수했던 SP 시스템스입니다. 수익률 50% 넘긴 종목이고 지난주 AS 때 수익 실현 정리 사인 주셨거든요. 박스권 이탈 시에는 재매수 유효하다 의견 주셨고 오늘 좀 크게 밀렸습니다. 9% 넘게 밀렸는데 신규 매수 다시 한번 가능한 구간일까요? 지금 매수가가 12,700원에 나갔는데 네. 지금 12,700원 부근에서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네. 일단 주식을 볼 때 재무라든지 혹은 모멘텀 그리고 뭐 기술적 분석을 대체적으로 하죠. 근데 어닝 시즌일 때는 일단 재무 상태를 일단 봐야 되고요. 로봇주가 하락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재무가 좀 1분기 실적이 좀 적자로 좀 전환이 됐다는 발표가 많이 되면서 로봇주들이 좀 죄다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모멘텀들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가 5월에서 6월 달 로봇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앞두고 있고 세 번째로는 미국에서 오토메이트를 5월 22일 날부터 개최를 해서 25일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개최를 합니다. 이때 이제 한국관이 한국 최초로 지금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로봇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다. 주식은 아무래도 기대감이죠. 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이 박스권을 좀 일전에 한번 얘기를 지속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SP 시스템스는 로봇의 좀 관절 역할이라고 그때 네.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이 박스권 12,400원 부근에서 15,000원 부근을 매 주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음봉 터졌을 때 그때 AS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고 이번에 또 눌렸죠. 네, 그리고 나서 12,000원 부근에서 좀 강한 매수세가 유입돼서 지속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기다리시고 12,400원 부근까지 좀 눌려주면은 재매수 공략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좀 크게 밀렸지만 현재보다 더 내려가는 매수가 위치인 12,720원 선에서 재매수 유효하다 짚어주셨고요. 로봇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실적 부진으로 전반 조정을 받았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만 추후 상승 모멘텀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과 5월, 6월 정부의 로봇 정책 발표 예정 그리고 오토메이드 개최 재료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8일에 매수했던 같은 도 로봇주 T-로보틱스입니다. 지난주 AS 때 눌림 후에 상승 예상해 주셨고 목금 월 3거래일 강세 보였습니다. 특히 월요일 날은 장중 12%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강세 마감됐는데요. T-로보틱스는 또 다 올라갈 땐 조정받더니 네. 혼자 또 조정받을 때 올라가고 있네요. 네. 네. 이것도 사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역시 지금 박스권인 상태를 좀 띄고 있어요. 네. 그때도 한번 설명을 이것도 똑같이 드렸던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은 13,700원 부근에서 한 16,000원 부근까지 매 주마다 좀 반복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멘텀이 앞으로 지금 세 가지가 있는 만큼 로봇주 지금 현재 적자를 기록했다고 해서 눌리고 있지만은 앞서 이제 미래생명자원 적자 기록했는데 오늘 상한가 같다고 얘기했죠. 네. 그럼 그만큼 이제 주식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모멘텀에서 신기술 혹은 신제품 이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다시 주가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또 눌릴 때 지속적으로 박스권 형성하는 13,700원, 800원 이 부분에서 차라리 재매수 공략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로봇주 기대감으로 오른다 짚어주셨고요. 13,700원 선 박스권에서 재매수 유효하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로봇 관련 주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5월 10일에 매수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일과 다음 날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실적
발표 이후부터 조정세 나왔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같은 전략이겠죠? 모멘텀과 함께 기대감. 네, 다 네. 비슷합니다. 네, 다 네.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은 네. 주봉상 보면은 차트 흐름은 뭐 유효합니다.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N자형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보이고 한 요 부분 10만 원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뭐 지속적으로 아직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것 역시 눌려주면은 재매수 공략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모멘텀이 남아 있는 만큼 기대감이 있는 만큼 다시 재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4월 26일에 매수했던 에코 플라스틱입니다. 자동차 부품 주로 어제도 급등 18%가량 올랐고요. 지난주 AS 때 6,000원 선 이탈하지 않는 한은 보유로 홀딩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미 34% 수익낸 종목이긴 한데요. 에코 플라스틱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에코플라스틱은 실적 어닝 시즌에는 실적을 봐야 된다라고 네. 아까 말씀을 드렸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맨날 나올 때마다 똑같은 얘기인데 CPI 때는 또 CPI 관련주 보라 하고 FOMC 앞둘 때는 또 네. 은행주 뭐 보라고 하고 뭐 다 똑같아도 똑같은데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것도 다 지속적으로 추세 네. 뭐 꺾임 없이 지속적으로 우상에 아직까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이 지금 1분기 실적이 한 1000% 정도 네. 증가세를 좀 보이면서 어제 18% 이상, 20% 이상 급등세를 보였던 요인이고 아무래도 어닝 시즌인 만큼 그렇기 때문에 2분기, 3분기도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돼서 네. 수급이 좀 몰린 것 같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거는 좀 거래량이 좀 터지지 않고 나서 상승세가 보였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추세 유효하니까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호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 강세 보였고요. 거래량 터지지 않은 점이 더 우호적으로 보유 사인 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공대원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추천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네. 좀 질릴 수도 있는데 또 갖고 왔습니다. 어떤 거? 리오프닝? 리오프닝 또 갖고 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저는 보여지는 산업과 섹터는 이제 리오프닝이라고밖에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야, 이번에는 화장품주가 아니라 이제 패션 의류 관련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종목은 이제 신원이라는 종목입니다. 신원이라는 종목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 화면은 일봉이 아니라 월봉입니다. 월봉. 지금 월봉의 화면이고요. 2013년부터 2023년 10년 정도의 이 신원의 역사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 건데 현재 구간 자체가 보시면은 오늘 종가가 1,438원. 그러면 지금 이 바닥 부분까지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신원이 우리가 어떤 걸 먼저 봐야 되냐면은 자, 이 영업이익 측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신원이 2021년부터 해가지고 세 자릿수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꾸준히 내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 1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27%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2년 전 그리고 작년 해가지고 이런 그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다. 안전마진은 확보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에 앞서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닥 부근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은 이 신원을 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 2018년도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가 대북 테마 이제 어떻게 보면 남북 경협주로 상승을 했었고 네. 이제 2년 전 21년도에 4,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을 때는 이제 정치인 관련주를 엮이면서 또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줬던 신원인데 그 친구가 지금 다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다 내려왔고 다시금 바닥을 찍어줬어요. 지금 보시면 구간 자체가 이 구간들이거든요. 자, 이때 2020년도 우리가 알고 있겠죠. 3월 19일, 3월 20일 이때가 이제 코로나19 때 시장에 서킷 브레이크 걸렸을 때입니다. 이때까지 지금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1분기 때는 감소를 했지만
2년 전 그리고 1년 전에 이미 안전마진은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오프닝은 이제 시작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공대원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JYP 엔터를 두 번째 그 특징주로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자, 이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사실 기사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네. 일본에서 이제 CJ ENM이 주최를 하는 콘서트에 일본인 이제 12만 명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리오프닝은 제가 말씀드렸죠. 리오프닝 이꼴 중국이 아니라 이제는 리오프닝 이꼴 전 세계예요.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를 독감처럼 그냥 엔데믹 하겠다. 뭐 이제 그냥 우리가 같이 감기처럼 공존하겠다. 네. 감기처럼 같이 이제 달고 사는 이제 뭐 하나의 그 일종의 감기다라고 선언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중국, 뭐 미국, 이제 유럽, 뭐 중동도 다 똑같습니다. 리오프닝은 이제 시작됐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리오프닝에 있어서 작년에 중국에서 리오프닝 한다, 경제 재개한다라 해서 너무 기대감들이 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네. 기대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입니다. 올해 2023년 개묘년에 2분기, 3분기, 4분기를 바라보셔야 하는 섹터가 리오프닝이에요. 네. 특히나 지금 신원은 지금 차트상 봤을 때 월봉상에서 아예 바닥을 찍어줬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저가 매수의 찬스에 놓여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515원. 목표가는 1,515원 정도로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1,2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5%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리오프닝 패션 의류주 신원이었습니다. 안전마진 확보된 기업으로 과거 정치 테마주로 오른 데 따른 상승분을 되돌려놓은 바닥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이제 시작으로 추천드려봤고요. 목표 수익률 5%, 목표가 1,515원,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대원 대표님의 추천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 G7 네. 정상회의 개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공개 방송에서 네. 자세히 네. 이게 주제가 중국의 이제 경제적 압박에 맞선 미국의 네. 뭐 서방 대응책이라는 주제고요. 뭐 북한 얘기도 하겠고 뭐 안보 얘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중국에 대한 얘기인데, 이 경제적 압박이라는 얘기가 사실 중국을 약간 비난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럼으로써 중국의 의존도를 갖고 있는 뭐 리튬이라든지 히토리움 이쪽을 좀 공급망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가능성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면은 기존에 많이 좀 올랐어요. 5월 4일 날 7,890원을 찍고 일단 상승폭이 크면 클수록 골이 좀 깊죠. 골이 깊은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크게 반등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눈에는 N자형이 좀 보이기 때문에 G7 회의를 좀 하기 전에 그 전에 좀 반등이 나왔으면 개인적으로 선침의 관점으로 나왔다가 G7 회의가 끝나면은 좀 말아내리는 그런 흐름을 좀 예상이 됩니다. 단기간에 좀 고수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종목 힌트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무료 방송에 참여하셔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5% 잡고 짧게 대응하도록 할게요. 네, 19일부터 예정된 G7 회의를 앞둔 수혜주로 중국에 맞선 서방의 대응책 주제에 대해서 관련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10분 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돼 있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정확히 19일부터 네. 21일까지 3일간. 일본에서 네.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리튬이 오늘 좀 움직였어요. 뭐 EV 첨단 소재도 좀 움직였던 네. 것 같고 경동 인베스트도 오늘 좀 움직였더라고요. 근데 따로 뭐 실적 발표가 나온 게 아닌데 오늘 좀 급등세를 좀 보였었고, 그 다음으로 좀 순환매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리튬에 이어서 좀 히토류 관련주, 그 전에 많이 올랐던 페라이트 이런 쪽이 좀 수급이 좀 유입이 돼서 반등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9일부터 21일 3일간 예정된 G7 회의를 앞두고 리튬, 히토류, 페라이트 관련 수혜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공대원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